안녕하세요. 반야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야외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벌통을 올려놨는데요. 이 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기에 가장 궁금해 하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한 가지씩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벌통을 가지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저 계곡시장 뒤쪽에 있던 월동군인데 폐군됐어요. 겨울에 제가 영상에 올렸었던 벌통인데, 처음부터 군수가 작아서 좀 불안하다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벌들이 이제 폐군이 돼가지고, 이 통은 지금 제가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촬영하기 편한 데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좌대까지 5칸, 좌대 빼고는 4칸이죠. 이 중에서 벌집 꿀이 한 칸, 2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법, 환태통에서 채미를 하고 벌집을 달아 붙인 다음에 벌을 이제 털어 넣어서, 처음엔 산에서 가지고 있던 이렇게 2칸이었고, 그리고 와서 이제 먹이꿀을 올려준 거죠. 청다리가 어디냐? 청다리가 여기 보면 청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청다리를 하고 벌집꿀을 이렇게 달아 붙인 다음에 벌을 털어 넣어서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청다리가 2개씩 있죠. 얘네는 먹이꿀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문의를 주신 분이, 그분께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셔가지고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시기적으로 많이 지금 물어보시는 게, 지금 벌들이 이제 얘는 이게 지금 빈벌통인데 이 안에 꿀이 그대로 있거든요.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이 먹이꿀을 언제 제거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도 초보 때 궁금했던 부분들이었고, 근데 지금 4칸인데 벌집은 이제 계속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밑으로. 근데 얘를 제거해 주는 게 맞느냐, 안 해주는 게 맞느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대박은 제가 가지고 왔고, 얘를 이제 분리하기 전에 올려준 먹이꿀과 원래 있던 통에 경계에 벌집꿀이 무너지지 않게 일단 청다리는 해야 돼요. 여기 청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안 하게 되면 툭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살짝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빨리 죽어서 군수도 없었고, 그래서 와, 벌집꿀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이제 빈 벌집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간단해요. 뚜껑 이렇게 닫아주고, 그리고 이런 이제 공대박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벌이 이제 밑으로 점점 집을 내려짓고 군수가 많아지면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가 중요한 게, 지금 벌들이 이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 벌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벌들이 활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얘네가 지금 화분은 가져오지만 꿀은 가지고 올 데가 없거든요. 오늘이 3월 27일 수요일인데, 아마 남쪽에는 지금쯤이면 꽃들이
피기 시작을 해서 꿀이 들어오는 데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것들도 저는 4월에 벌이 굶어 죽은 경우도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 이제 꿀을 안 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따뜻한 봄이다라고 느꼈을 때 2군인가 3군 이렇게 죽었었는데 벌이 죽은 걸 보고 나서 아 이게 벌이 활동을 많이 해도 꿀이 들어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근데 지금은 지금 그래서 먹이 확인 같은 거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는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꿀이 남아있다고 가정하면 4월 중순 이 정도까지는 그냥 놔뒀다가 분봉 4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저희 이제 영서지역, 강원도 영서지역 기준에. 그러면 이제 분봉 날 때 하면서 잘라가지고 얘는 이제 떼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순수 자연 꿀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문의를 주신 게 화분떡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영상에 올릴 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2년 전에 유튜브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분떡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도 그거였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벌을 이렇게 2칸으로 가지고 와서 월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상 그 안에 화분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유튜브 거리라서가 아니라 꼭 줘야 되는 중요한 작업이에요, 화분떡이. 전 그전에 그걸 몰랐었어요, 저도. 네? 벌을 주변에서도 보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보면 증식용으로 벌을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화분떡을 주시더라고요. 화분떡도 주고 사양도 하고 뭐 고체사료도 주고. 근데 이제 저희처럼 순수 꿀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가정에서 드시기 위해서도 하시는 분들도 뭐 제가 볼 땐 그렇게 막 뭔가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뭐 화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시기고 이제 앞으로 하니까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화분이 계속 들어오는데 굳이 이걸 화분을 언제까지 줘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저는 반쪽만 주고 아예 화분을 안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껍질만 벗겨내고 뚜껑을 이제 딱 닫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고체 사료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고체 사료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근데 고체 사료를 언제까지 주느냐. 근데 고체 사료가 제가 이제 양봉원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그 양봉원 사장님께서 무밀기 때 벌들이 꿀을 못 가지고 오니까 그때 모아놨던 꿀을 벌들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고체 사료 준다 그러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고체 사료는 제가 볼 때는 한 고체 사료 4월 중순 이때까지 꿀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온 월동 포장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벌통이 있으면 지금 사료포대가 없는데 지금은 뭐 월동 포장도 해놨고 터널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온덮개나 이런 것도 쌓아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료포대 2-3겹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도 저희 강원도 영서지역 기준에 5월 초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운 날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산란을 많이 한창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에 보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뭐 산벌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데 너무 그런 걸 막 관여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근데 제가 볼 때는 월동 포장은 한 5월까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외포장 한 장은 제가 볼 때 1년 내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뭐 바람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햇볕이 들어간다든지. 제가 이제 유튜버분 중에서 이렇게 그냥 스탬프만 찍고서
포장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맞진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거나 햇볕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꿀을 안 채우는 것도 안 채우는 거지만 얘네가 싫어해요, 벌들이. 그래서 벌들이 다 메꾼단 말이야,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뭐 직사광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이렇게 외포장 한 장 정도면. 그래서 한 장 정도는 뭐 늘상 해주셔도 좋다. 예. 꼭 제 생각뿐만은 아니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한 거니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오늘 오전에 횡성에서 이제 구독자분께서 전화를 하셔서 한 30분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좀 좋다. 그리고 경험만큼 중요한 게 있겠냐, 해본 사람 얘기가 맞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제가 이렇게 소소하지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좀 보람도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좀 굉장히 많이 불고 있네요. 저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